어느 날 한 신하와 황제가 크게 충돌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하는 황제, 이를 막으려는 깐깐한 신하. 오늘은 정사삼국지 5서에서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나라 황제 손권, 그리고 오나라 중진 장소입니다. 229년 오해 손권이 황제를 칭하면서 드디어 3명의 황제가 중국에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해 바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손권이 당시 요동에 위치하고 있던 공소연에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정사삼국지 5서에서 오주전을 보면 229년에 교의 장관과 관독을 사자로 공소연에게 보냅니다. 공소연 입장에서는 위나라가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오나라와 친해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오나라와 친해져서 위나라를 자극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우선 공소연은 오나라의 손권의 사신을 만납니다. 그러자 위나라는 공소연을 거기장군으로 임명하며 배반하지 않도록 달래죠. 그럼에도 공소연이 오나라와 관계를 지속하자 232년 공소연을 토벌하러 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고 자연 상황도 좋지 않아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공소연은 압박감을 느꼈는지 이후 손권에게 덩국이라 칭하고 모피와 준말을 바칩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영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233년 오나라 사절단이 공소연을 방문합니다. 공소연은 이 사절단을 공격하고 오나라 태상 장미, 직구모 허안, 중랑장 만태, 교의 배잠 등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획득한 문품과 수급을 위나라에 보냅니다. 위나라의 위협을 느낀 공소년은 오나라가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위나라에 충성을 보인 것입니다. 한편 오나라에서는 공소년과 관계를 맺으려는 손권과 공소년과의 관계는 실익이 없다는 반대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의 중심에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위를 둘러싼 손권과 장소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인간미 넘치는 손권과 장소의 드라마는 우습게 마무리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권의 형 손책은 죽기 직전 20살의 손권을 장소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부탁하는데요. 만일 중모가 일을 맡을 수 없다면 그대가 곧 스스로 권력을 취하시오.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가 임종시 제갈량에게 한 말과 비슷한데요. 유비 사망이 223년이니 손책이 먼저 장소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장소는 충성스럽게 손권을 보좌합니다. 하지만 적벽대전을 앞두고 주유, 노숙 등과는 달리 항복을 권함으로써 손권은 조금 장소를 꺼려하게 되었겠죠. 손권이 장소를 꺼린 데에는 항복을 권한 것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정사삼국지 5서 장소전을 보면 주변 신하들이 승상으로 장소를 2번이나 추천하지만 손권은 2번 모두 다른 사람을 승상으로 임명합니다. 책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손권은 승상의 일이 번다한데 이 사람의 성적은 강직하오. 그가 말한 바를 따르지 않으면 원망과 허물이 생길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장소의 깐깐한 성격이 손권 및 주변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적중하게 되는데요. 장소는 손권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오나라에게 사신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나라의 압박을 느낀 공소년은 오나라의 신하가 되겠다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에 오나라 황제 손권은 233년 장미와 허안 등을 요동까지 보내 공소년을 연왕으로 임명하려 하는데요. 여기서 깐깐함의 끝판왕 장소가 등장합니다. 공소년은 위나라를 배반하여 토벌당할까봐 두려워서 멀리 와서 구원을 요청한 것일 뿐 본 뜻이 아닙니다. 만일 공소년이 생각을 바꿔 위나라에 자기 마음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면 두 사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또 천하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공소년이 배신하면 오나라는 소국의 뒤통수 맞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위나라 총나라는 물론이고 오나라 내부에서도 손권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손권의 위신은 떨어지고 위신이 떨어지면 지지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장수의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장소와 농쟁을 하다 슬슬 감정이 격해지게 됩니다. 깐깐한 장소와 계속 말싸움을 하다 보니 감정을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손권은 칼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존경하지만 잘못 생각해 그대를 죽이게 될까봐 걱정이오. 더 이상 반대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소는 손권을 한참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손권을 보필했고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신뢰관계는 있다고 믿었는데 죽일 수도 있다 하니 황망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장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신은 비록 제 말을 안 들으시는 줄을 알면서도 언제나 충성을 다한 것은 태우께서 풍화하시려 할 즈음에 노신을 침상 아래로 불러 유언으로 남긴 명이 귀에 쟁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태우는 손책, 손권 등의 어머니 오부인 무열황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 손책이 200년, 손책과 손권의 어머니 오부인은 202년에 사망하면서 손권을 부탁했던 중신이 장소였습니다. 아무튼 울면서 진심을 다해 말하는 장소를 보면서 손권은 자신이 너무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바로 칼을 던지고 땅바닥으로 장소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서로 마주보고 엉엉 울게 됩니다. 그대 진심을 내 모르겠소? 내 잘못했소? 이런 뜻이었겠죠. 여기서 눈물의 드라마를 찍은 손권이 장소의 말을 듣고 공소년에게 사신을 안 보냈으면 아름다운 군신간의 스토리가 되었겠지만 손권은 눈물의 드라마를 찍고 나서 그건 그거고 라는 식으로 공소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에 있는 대로 열이 받은 장소는 아프다는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70대 후반의 나이에 50대 아들뻘인 손권에게 울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냥 무시를 당했으니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안 나오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빈정상한 손권이었습니다. 손권은 흙으로 장소가 들어오는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라는 심정으로 장소도 그 문을 안쪽에서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서로가 야 마음대로 해 너 이제 안 봐 하니까 필요 없어 보지마 나도 안 봐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물의 군신의 우위를 확인한 사이였는데 상황이 좀 유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대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소년은 장소가 말한 대로 오나라의 사신을 죽인 것입니다. 머쓱해진 손권은 장소에게 사람을 보내 위로하고 미안하다 하고 한번 보자고 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한번 봅시다. 하지만 장소는 됐거든 을 시전합니다. 깐깐한 사람이 제대로 삐지니까 황제고 뭐고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권은 흙으로 막은 문을 뚫고 장소의 집 앞까지 친히 가서 장소 보고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다고 나올 장소가 아니죠. 이에 열받았는지 손권은 장소의 집 문을 태워버립니다.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장소 가족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애가 탔을 것입니다. 중간에 가로막던 문이 탔음에도 장소는 나가기는커녕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황제가 부르는데 안 오고 황제가 직접 왔는데도 안 나오고 문을 태우며 위협했는데 그래도 끔쩍 안 하니 손권은 더 이상 할 게 없었는지 그냥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장소의 아들들이 나서서 장소를 부축하고 나옵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속으로 쫄렸겠습니까? 황제 한마디에 집안이 절단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들 손에 이끌린 장소는 수레를 타고 궁궐로 왔습니다. 손권은 장소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크게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들였는지 장소는 이후로 조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손권은 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장소와 말할 때는 감히 망언하지 못하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장소가 그게 아니옵니다 했을 테니까 말이죠. 정사삼국지 5서에서는 장소를 잘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그를 꺼렸다. 오나라에서 장소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는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정사삼국지 5서전 손권과 장소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